첫 번째 가볼까요? 예, 논란의 바람막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손동작, 그리고 또 옷 색깔, 그리고 숫자,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더더욱 말이죠. 바로 오늘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하루 종일 뜨거웠어요. 네, 맞습니다.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좀 논란이 됐던 건데요. 카리나는 어제 빨간 줄이 그려져 있고 숫자 2가 선명하게 보이는 점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본인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또 이때가 어제 3차 대선 후보 티벳 토론이 진행되던 시각에 사진을 게시를 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좀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불거졌는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카리나는 약 2시간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 오늘 소속사에서도요. 단순하게 일상을 공유한 사진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점퍼는 미국의 한 패션 브랜드 제품인데요.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0만 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서 판매되는 등 좀 풍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카리나 씨 사례만큼이나 역시 좀 억지스럽더라고요. 자, 코요태의 신지 씨입니다. 신지 씨의 얼굴이 어떤 사람의 SNS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두 사람이 사진 찍었고 그 모습이 공개됐는데 그 모습이 부의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그러면서 왜요? 기호 2번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 사진 자체가 최근에 찍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찍은 거고 문제는 뭐 당연히 지지하거나 뭐 상관은 없는 건데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신지 기호 2번 이렇게. 그래서 신지 씨가 이게 언제 사진이냐. 자기는 정치생활과 무관하다. 행사 가다가 찍어준 건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법적 조치 취하기 전에 빨리 내려라 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진짜 가지가지들 하고 계시네 라고 저기 본인이 써서 올렸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나쁜 손이 불쑥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다들 곤히 잠을 자고 있던 바로 그때 복도를 어슬렁 어딘가로 저렇게 걸어가는 남자. 자, 잠시 후 플래시를 싹 비추더니 손을 쓱 엉덩이를 터치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거예요. 보십시오.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자, 잠시 그 여성이 보세요. 딱 깨어나니까 추행범. 지훈이가 왜 전화를 안 해? 하면서 막 휴대폰 보면서 그냥 나 몰라라 그냥 갑니다. 자, 피해자가 깨어나서 망정이지 이런 거 진짜 찜질방에서 일상 다반사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송파구에 있던 찜질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께서 콘서트에 참석하려고 대구에서 사시는데 서울로 오셔가지고 찜질방에서 하루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2시 반쯤에 누군가가 몸을 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딱 눈을 뜬 거예요. 근데 너무 비몽사몽이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맨날 확신을 못했는데 좀 자는 척을 하시면서 보니까 그쪽 어떤 남자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이거 성추행이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하시고 그 남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 저기요, 제 엉덩이 만지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CCTV 보시죠. 그리고 이제 CCTV를 보러 가는데 이 남자 도망갔습니다. CCTV를 보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 남자 찜질방 구석에서 가지도 않고 손으로 얼굴 가리고 자는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발 군인은 아니라고 해주세요. 너무 군인입니다. 20대 군인이고요. 자, 다른 군인들하고 이 찜질방에 왔다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이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강제추행죄 같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플래시 켜는 장면이 보입니다. 혹시나 이게 촬영한 거 아니냐? 또 다른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촬영. 추측이 좀 되는 상황이고 같이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운동하다가 날벼락입니다. 놀랍고도 아픈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기구들 즐비한 헬스장. 한 여성이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벨 한쪽에 머리를 부여잡고 지금 저 여성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도대체 왜? 자, 잘 보세요. 옆에 있던 남성 지나가다가 엉덩이로 툭 바벨이 우수수수수수. 자, 저 바벨 무게가 무려 20kg.
영상을 보는데도 아파요. 네, 지난달 11일 점심에 제보자가 대전의 한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을 한 세트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머리 위에 받침대 놓여있던 20kg에 달하는 바벨에 머리를 가격을 당한 건데요. 당시 옆에서 운동하던 남성 회원이 이동을 하다가 보신 것처럼 엉덩이로 바벨을 건드렸고 이게 받침대에서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제보자는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뇌진탕에 허리 통증, 또 이마 흉터 등 부상으로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처음에는 병원 치료비 내역을 보내달라면서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약 1,000만 원의 내역이 나오니까 갑자기 나 돈이 없다, 나도 엉덩이가 아프다 이러면서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이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남성은 지금 경찰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헬스장 측에서는 제보자가 원하는 대로 보험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헬스장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상황이다라면서 이후 도의적인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용의가 있는데 보험사가 정작 손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헬스장 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등등은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와 별개로 일단 저렇게 실수를 해서 피해를 입힌 이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미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인정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로 인해서 크게 다쳤잖아요. 그럼 과실치상죄가 성립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연락도 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 최대한 좀 신속한 조치를 좀 독촉을 해서 빠르게 좀 파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형사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진전이 빠르면 굳이 민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편리성이 생기는데 하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형사와 동시에 이제 민사소송도 빨리 제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치료를 일단 충분히 받으시는 게 좋고요. 배상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를 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적게 쓸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 제대로 받으시고 법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아요. 아니 왜?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서가 많이 바빠요. 그래서 다들 밥을 사 먹기보다는 도시락을 싸오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그날도 탕비실에서 팀원들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돌려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팀 직원이 탕비실 문을 벌컥 열더니 코를 막 틀어막으면서 잔뜩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 직원은 샐러드를 먹으러 들어왔다가 냄새 때문인지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 도시락은 냄새가 많이 나는 청국장 같은 음식도 아니고 구운 돼지고기였는데요. 저는 좀 민망해져서 급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지만 직원은 탕비실에서 나갈 때까지 냄새 난다는 신용을 하면서 옆에 있던 동료랑 속닥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탕비실 벽면에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창문을 열어달라, 냄새나는 음식은 주의해달라 이런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직원은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제가 탕비실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보통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긴 하지만 저처럼 일반 음식을 먹는 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저희 팀원들은 저 직원이 예민한 것 같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지만 이쯤 되니까 내가 눈치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직원에게 한마디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문제인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다른 팀원입니다. 다혜 씨, 진짜 짜증 지대로다. 기껏해야 커피나 내리고 찻잔이나 씻는 탕비실에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뭐야? 청국장 같은 것도 아니고 구운 돼지고기였을 뿐인데 그래, 그 돼지고기가 완전 냄새나. 진상들은 본인이 진상인 줄 모른다더니 어머 딱 다혜 씨 얘기 같다 진짜.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코 나올 뻔했어요. 다음 사연자입니다.
아니 상희 씨, 말씀 좀 심하시다. 상희 씨는 채식주의자야? 돼지고기 안 먹어요? 100번 양보해서 여기 전자레인지 왜 갖다 놓은 거야? 커피 데워 마시라고 갖다 놓은 건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별명이 개코거든요. 다혜 씨가 먹는 그 샐러드 냄새 완전 많이 나요. X. 자, 선 변호사님. 네, 사규에 뭐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정해진 게 없으면 사회의 일반 상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자가 이야기한 그 음식 종류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사이에서 당연히 먹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이고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 삼는 거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무슨 얘기예요? 정말 도시락은 너무 좋은 거죠. 건강에도 좋은 거고 경제적으로도 좋은 거고 시간도 좋은 거고 도시락은 장려해야 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락을 먹었으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싫다고 눈치를 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일단은 뭐 싸우시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분을 더 지지할 것 같거든요. 그냥 문 열고 드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너무 불쾌하시면 그냥 좋게 서로 배려하면서 도시락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정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화나시면 한마디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좀 달리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돼지고기를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싫어하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아닙니다. 약간 채식주의자들도 좋아해요. 나도 좀 먹자. 예. 이게 좀 오히려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청국장 싫어하는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돼지고기를 좀 지금 만약에 이 스튜디오에 돼지고기가 난다. 상당히 방송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열심히 사건 반전할 것 같아요. 부조 그 돼지고기 혹시 있어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분이 상당히 예민하거나 독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혼내거나 문제 제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뭐 돼지고기 더 먹는다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좀 음식도 먹고 쉬기 위해서 탕비실 이용을 하는 건데 좀 너무 예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자, 그러면 본인은 이 JTBC 상암 사옥 탕비실에서 어디까지 먹어봤습니까? 저는 도시락 정도. 네, 그래서 어떤 도시락? 고기 있는 도시락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네, 근데 그래서 하지만 탕비실이니까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서로 이제 냄새 안 나는 거 먹으려고 하고 냄새 나도 조금 이해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사반장님, 음식에 냄새가 안 나는 게 있나요? 라고 하셨고요. 철없는 아이님도 음식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라임톡 00님은 환기 좀 시키세요. 돼지고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냄새 많이 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예. 개인적 취향입니다. 저는 좋아해서요. 매우 좋아합니다. 예.